안녕하십니까. GMS 플렉스 대표 조창호입니다. 오늘은 2027학년도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 자기소개서 작성 전략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시 요강에 맞춰서 설명을 할 거니까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소개를 하기 전에 경쟁률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는 실제 경쟁률 자체가 2024년도부터 보시면 8.48대 1이었고 7.37대 1이었고 6.95대 1로 좀 하락하는 이런 느낌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아마 요 강과 비슷하게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하지만 조금 변동이 된 게 있어서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요강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걸 발표한 거고요. 요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수학, 과학의 정보 이런 데 뛰어난 재능을 가진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에서는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수학, 과학, 정보 분야에 뛰어나다고 준비하는 학생이고요. 영재학교는 두 곳, 세 곳을 넣을 수 없고 한 곳만 지원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8개 영재학교 중에 한 곳만 지원할 수 있었죠. 과거에는 여러 개를 지원해서 붙은 거 하나를 가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허수가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이렇게 한 곳만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AI 과학 예술 영재 전형으로 AI가 붙어 있는 전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정보에 관련된 내용들을 조금 더 넣어줘야 실제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가 유리할 거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자, 모집 인원은 75명입니다. 모집 외 정원은 8명이고요. 이렇게 학생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자, 전형 방법도 알아보겠습니다. 전형 방법은 1단계가 학생 기록물을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6점 몇 대 1, 7점 몇 대 1, 8점 몇 대 1에서 이렇게 배수가 되는 친구들이 모두 다 시험 보는 건 아닙니다. 기록물에서 예를 들어서 생기부라든지 자기소개 내용을 보고 영재성이 높다고 판단이 되면 그때 시험 볼 자격을 주는 거죠. 영재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거. 이때 사용되어지는 서류는 생기부, 그리고 추천서, 그리고 자소서. 이 세 가지 내용을 보고 영재성이 좋은 친구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생기부에는 학업 역량이라든지 독서 기록이라든지 세특 관리가 잘 돼 있어야 되고요. 추천서에서는 선생님들이 이 친구가 영재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추천을 해줘야 되는 거고, 자기 스스로는 자소서는 스스로 어떤 영재성을 보였는지를 잘 써줘야 1단계 학생 기록물 평가를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통과가 안 되고 시험 볼 자격을 주지 않는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두 번째, 2단계에서는 영재성 검사라고 하는데, 영재성 검사는 뭐냐면 그냥 시험 보는 거죠. 수학과학 시험을 봐갖고 그 시험을 가지고 학생들을 선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3단계에서는 AI 융합 역량을 다면 평가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는 면접도 하고 실제적으로 탐구 활동도 직접적으로 하면서 학생들이 어떤 학생인지를 다면적으로 보고 선발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세 단계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한 가지 한 가지 다 중요한 단계니까 잘 준비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전형 일정도 알아보겠습니다. 날짜가 얼마 안 남았어요. 5월 18일 날 원서 접수를 합니다. 5월 20일까지 원서 접수를 하고 학교장 추천서를 받아야 되는 것이 5월 18일부터 22일까지, 그리고 교사 추천서하고 자기소개서 입력을 5월 18일까지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진짜 얼마 안 남은 거죠. 지금으로 치자면 진짜 뭐 2주 정도밖에 안 남은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까지 자기소개서를 모두 작성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보내게 되면 최종적으로 선발하게 되는 겁니다. 자, 전형 일정은 매우 촉박하니까 준비를 미리 해 주셔야 합니다. 자, 다음은
전형 일정별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서 접수를 5월 18일에서 5월 20일까지 냈다고 하면 학교에서는 기록물 평가를 6월 19일까지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6월 19일 날 실제 시험을 봐도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7월 12일 날 영재성 검사, 이게 일종의 시험인 거죠. 시험을 보게 되는 겁니다. 시험은 수학하고 과학 시험을 보는 겁니다. 자, 여기서 통과가 되면 8월 8일 날 융합 역량 다면 평가, 면접도 있고 캠프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용들을 다면적으로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최종 합격은 이제 발표를 최종은 12월 18일 날 발표하는데, 물론 합격 예정자라고 발표가 8월 21일 날 발표를 하게 됩니다. 8월 21일 날 금요일 날 발표가 끝나고 되면 바로 연결해서 과고 원서 접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재학교 준비하는 친구들이 과고까지 준비를 한다고 하면 합격 예정자 발표를 기다리지 말고 과고 원서까지 준비를 하고 있어야지 실질적으로 준비가 된다. 끝나고 바로 하려면 시간적으로 너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출 서류도 보겠습니다. 생활기록부 2. 제일 중요한 건 출력 옵션에 선택 없이 모든 사항이 포함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소개서, 그리고 교사 추천서. 자기소개서는 수학, 과학, 정보, 역량 중에 한 개의 가장 탁월하다고 생각하는 거. 교사 추천서도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세 가지 서류를 가지고 1단계 서류 심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중요한 내용들 어떻게 자기소개 써야 될지는 잠시 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실제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의 자기소개서는 어떤 양식으로 올해 바뀌었는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기소개서의 영역이 AI, 과학예술영재학교이다 보니까 그 일상생활 속에 학문적 탐구 과정에서 기존의 방식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를 발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본인의 결정적 질문을 던졌습니까? 그리고 그 질문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선택한 탐구 과정, 예를 들어서 수학적 모델링, 데이터의 분석, 알고리즘 구성 등을 기술하고 이를 통해 창출한 새로운 가치, 새로운 가치라는 것은 사회적 기여, 인식의 변화, 기술의 개선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존에 수학을 탐구했던 내용이나 과학을 탐구했던 내용 또는 수학과학의 융합적인 내용들이 있었던 부분들은 이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딱 이렇게 기존의 방식을 새롭게 해결할 수 있었던 거, 이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이렇게 써주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때도 중요한 건 교내외 실적이라든지 영재교육원이나 이런 것들은 다 쓰면은 안 되게 됩니다. 당연한 얘기겠고요. 자, 그러면 각 한 개씩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결정적 질문을 선정하기란 무엇냐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내용이죠. 여기서는 가장 좋은 질문, 거창한 것이 아니라 본질입니다. 어떻게 하면 점수를 높일까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왜 항상 비슷할까라고 하는 부분에 의문을 찾는 거고요. 일상생활 속에 과학이나 수학 공부 중에 교과서 설명으로만 부족했던 거, 그런 것들을 다시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남들이 당연하게 의문을 갖는 거나 기존의 AI나 데이터 분석을 통해 해결할 가치가 있는 거, 그리고 단순 계산으로 정답이 나오는 게 아니라 탐구 과정이 필요한 거, 이런 것들을 예를 드는 거죠. 예를 든다면 이렇습니다. 같은 조건에 출발해도 최단 거리가 동일하지 않을까? 왜 동일하지 않을까요? 의문을 갖기 시작했고 그거에 대해 탐구를 시작했다라고 생각하는 과정을 통해서 해본다면 좀 예시를 들어주면 좀 이해가 좀 잘 되시겠죠? 다음 2단계입니다. 2단계는 탐구 과정을 구조화하는 겁니다. 아무래도 AI 전형이다 보니까 질문을 해석해가는 과정에 수학적 사고나 컴퓨팅 사고가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지금 굉장히 좀 당황스러울 수 있어요. 영재학교 지원할 때 컴퓨팅 사고라고 하는 부분들을 써줘야 된다는 것이 굉장히 당황스러울 수 있는데, 요 인천 과학예술영재학교는 이번에 이 과정이 같이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정보라든지 이런 걸 했던 친구들은
충분히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팁으로 수학적 모델링, 수학이나 현실 문제를 그래프로 어떻게 단순화하는가. 두 번째, 알고리즘적 사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순서도를 그려보는 거죠. 순서도를. 컴퓨터 프로그램 짜듯이. 그리고 기술의 사용. 기술의 사용이라고 하는 거는 코딩이나 컴퓨터를 사용해서, AI를 사용해서 실제 어떻게 했는지, 코딩 과정에 발생한 오류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설명을 써줘야 실제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의 그 탐구 과정을 구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예를 든다면 같은 온도의 물이라도 식는 속도가 다른다는 질문의 탐구를 시작했고, 처음에는 온도 차이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동일 조건에서 결과가 달라진다는 걸 확인했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뭐 용기의 재질이라든지 아니면 변인에 대한 어떤 내용들을 알고리즘적으로 사고를 통해서 진행을 해보면서 실제 내용을 바꿀 수 있었다라고 보여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 새로운 가치를 정의하는 겁니다.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는 예술, 인문도 중시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했던 것이 기술적 성능을 넘어서 사회에 어떤 의미를 주는지를 주요하게 보죠. 사회에 어떤 의미를 주는가. 그러니까 내가 준비한 것이 사회적 기여가 있어야 되는 거죠. 예를 든다면 이런 겁니다. 너의 분석 덕분에 우리 반의 그 급식 대기 시간이 줄었어. 그리고 인식의 변화, 데이터를 통해서 새롭게 알게 되는 건데, 우리 가졌던 고정관념이 틀렸다는 걸 깨달았어. 그리고 적용 예시는 나의 연구가 실제 생활에 적용해 보니 우리의 약점을 확인할 수 있었어.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반의 특정 시간대에 급식줄이 길어지는 이유가 뭘까라는 의문을 갖게 되었고, 단순히 인원이 많아서가 아니고 다른 이유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를 직접 데이터를 수집해서 연구했다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새로운 가치를 정의하는 거죠. 사회적 기여 부분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소개서에 써져 있었던 질문을 던지고 탐구 역량을 길러주고, 그리고 새로운 가치를 정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출발할지 출발점을 잡는 것을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의 내용은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에서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한 내용을 토대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실제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는 과학과 예술의 융합, 그리고 창의적 가치를 창출하는 학교입니다. 학교의 준공식이나 공식 자료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자기소개서에 적용한다면 어떤 거냐면, 기존의 틀을 의심하고 새로운 질문을 만드는 학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탐구를 통해 새로운 의미를 만든 학생을 더 높게 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리고 탐구 경험이 아니라 결정적인 질문, 그리고 새로운 가치를 직접적으로 찾아낸 것이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뭘 질문할지, 그걸 통해 어떤 가치를 찾아낼지를 중요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에서 자기소개 작성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키워드를 5개를 골라봤습니다. 첫 번째가 문제를 발견하는 거죠. 어떤 문제가 있을 거잖아요. 그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발견하는 거죠. 우리가 그 내비게이션으로 길을 찾기를 할 때 길찾기 방법이 정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왜 여러 가지가 있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결정적 질문,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최단 거리를 갖게 될까? 뭐 예를 들어서 해밀턴 회로를 그려볼까?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써볼까? 뭐 오일러 회로로 연결해볼까? 이런 식으로 질문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하고 설계를 해보는 겁니다. 구간마다 간격을 조사하고 그 거기에 따른 시간을 조절하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따라서 새로운 가치, 내가 시간을 단축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었고요. 여기서 생겼던 어떤 그 회로에 해당하는 것들이 나중에 내가 반도체를 만들거나 나중에 그 인공지능을 할 때 좀 더 확장할 수 있는 융합적 확장 장치로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키워드 5개, 문제 발견, 결정적 질문, 탐구 설계, 새로운 가치 창출, 융합적 확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학교의 특징을 반영한 자기소개서의 맞춤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양식은 기존의 영재학교 자소서보다 더 직접적으로 문제 해결과 가치를 창출을 요구하는 그런 내용의 자기소개서가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발견하고 결정적 질문을 하고 탐구를 설계하고 시행착오를 수정하고 결과로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구조에서는 학교 자체가 스팀, AI, 미래형 혁신 교육을 운영하는 곳이기 때문에 학교가 단순 암기형 학습이 아니라 창의 융합 효과, 자율 연구, 그 다음에 졸업 논문에 대한 연구, 메이커 활동을 통해 질문을 실제 프로젝트와 연구를 발전시키는 교육을 지향해 왔습니다. 따라서 자기소개서에서도 어떻게 설계하고 바꾸고 창출할 것인가, 어떻게 설계하고 바꾸고 창출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K모 경시를 하면서 정수론을 연구했어요. 정수론을 연구해서 예를 들어서 페르마 소정리, 안 그러면 뭐 오일러 정리 같은 거를 연구했다. 기존에 있는 걸 그대로 연구했다 라고 하는 거는 결코 좋은 자기소개서가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설계를 하고 바꾸는 그런 내용으로 작성을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학교의 특징을 반영한 맞춤 전략 두 번째 시간으로 수학과 과학과 정보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어져 있어요. 만약에 수학 영역이라면 문제를 수식화하고 모델을 세우고 변수를 설정하고 일반화하는 과정을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내가 문제를 수식화한 거를 어떻게 모델을 세웠는지, 그리고 변수를 결정해야겠죠. 만약에 길 찾기 문제를 한다고 치면 길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그래서 그거를 일반적으로 봤을 때 어떤 과정이 가장 좋다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면 되겠죠. 다음은 과학 영역이라면 현상을 관찰하고 가설을 설정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처음에 얘기했지만 온도가 빨리 식냐 적게 식냐, 안 그러면 조금 더 난이도 있는 내용들을 설명할 수 있겠죠. 가설을 설정합니다. 그런 다음에 실험 설계를 해요. 변인 통제와 결과에서 한계 인식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통해서 그 실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건 내가 한 것이 사회적 기여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한지 사회적으로 이런 내용들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정보는 오히려 좀 쉬워요. 문제 데이터를 알고리즘 관점에서 해석하고 절차를 설계하는 과정이 모두 다 드러나면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서 전략적으로 연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문항마다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문제를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자, 나에게 무슨 관심이 있었는가? 그리고 기존의 방식으로 해결되지 않았던 어떤 불편함, 한계의 모순을 보여주는 것, 이런 것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일상생활 속에 반복적으로 보았던 불편, 학습 과정에서 기존 설명이 납득되지 않았던 부분, 데이터를 보면서 느낀 해석적 한계, 기존의 알고리즘이나 뭐 실험 방식에 설명되지 못했던 문제들, 이런 내용들이 되겠죠. 기존에 반복되는 불편한 거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보고 있다가 내가 이걸 가지고 아이디어를 바꿔보자 라고 생각해서 하나씩 만들어 가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예를 들 수 있죠. 뭐 수학 문제에서 봤을 때 뭐 꽃잎의 숫자를 세어봤더니 얘네들이 피보나치 수열을 이루더라는 거죠. 아니면 주식 차트를 봤더니 피보나치 수열을 이룬다는 거야. 그럼 왜 그렇지? 그 이유가 뭘까? 그러면 여기서 왜 굳이 이런 피보나치 수열을 이루게 되는 거지? 그걸 한번 우리가 밝혀볼까? 이런 내용들을 하나씩 접근해 가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결정적인 질문입니다. 자, 질문이 추상적이면 안 됩니다. 문제를 정확하게 바꾸는 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까? 이런 것이 아니고, 이 현상을 설명할 때 기준 모델을 놓치는 변수를 추가하면 예측 정확도를 높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라고 하는 것보다는 어떤 내용을 추가해야지 과정이 잡힐까라고 하는 거를 추가해 넣어줘야지 실제 질문이 되는 거예요. 야, 더 좋은 방법이 없을까? 뭐 예를 들어서
길찾기를 하는데 더 좋은 방법이 없을까? 뭐 이런 게 아니라 사용자가 반복 행동을 데이터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재설정하면 기존 방식보다 더 효율적인 게 나오지 않을까? 그걸 통해서 알고리즘을 만들어 볼까?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이런 것들이 가장 좋은 질문이 되는 거죠.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질문이죠. 이런 현상 왜 생기지? 뭐 더 좋은 방법 없을까? 이런 것이 아니라 그거를 구체적인 변이라든지 함수를 넣어서 계산한다면 바뀌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과정이 가장 좋은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탐구 과정입니다. 어떻게 써야 될까요? 이 부분은 설계를 하는 이런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질문을 구체한 이유, 어떤 방법을 선택했는지, 왜 그 방법이 적절한지, 탐구 과정에서 어떤 자료를 기준으로 했는지, 만약에 예상과 달랐던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 수정했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설정해서 써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뭐 천자가 아니라 뭐 훨씬 더 많아지지 않을까요? 근데 실제 처음에는 천자가 아니라 2천자까지 써보고 줄이다가 보면 충분히 이런 과정들을 포함시킨 거를 내용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왜 내가 이 방법을 선택했지? 그러면 만약에 변수를 좀 다르게 수정하면 어떻게 나타나지? 그러면 여기서 다른 길로 찾아간다면 어떻게 될까? 뭐 예를 들어 신호등을 몇 번을 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이런 내용들을 기준들을 하나씩 설정해 가면서 해준다면 좋은 과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결과에 대해서 쓰는 겁니다. 결과는 그래 성공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에 대한 응답이죠. 좋은 결과가 나왔다가 아니라 이렇게 했더니 어떤 점이 개선되었다. 기존 방식과 많은 부분이 달라졌다. 그래서 나의 생각이 바뀌었다. 앞으로 이런 가능성이 있다. 이것이 바로 사회적 기여가 되는 거죠. 사회적 기여. 자, 이런 내용으로 정리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양식에 맞춰서 한 글자씩 이렇게 작성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새로운 가치를 어떻게 써야 될까? 그렇다면 사회적 기여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써야 되냐라는 거죠. 가치를 본다면 이럽니다. 사회적 가치는 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방식을 제안하는 것. 또한 나의 생각, 익숙해서 인식의 변화죠. 익숙해 보았던 문제를 새롭게 해석했다는 거. 그리고 기술적 개선, 기존의 방법보다 정확도가 높아졌다거나 효율, 접근성 등이 좋아졌다라는 거죠. 어떤 데이터를 통하거나 직접적으로 자기가 문제를 찾아가면서 알고리즘을 짜서 진행을 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표현의 확장으로 과학적 내용을 다른 사람이 이해하기 쉽게 구조해야 하는 거. 그래서 내가 이걸 탐구했다가 아니고 그 탐구로 뭐가 바뀌었다는 거를 보여주는 이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영재고하고는 조금 다른 스타일의 자기소개서를 작성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에서 사용하기 좋은 소재, 이런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실제 생활 속에서 수학적 모델링을 했던 경험 같은 거,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좋은 소재가 되겠죠. 또 탐구 결과를 데이터로 분석해서 다시 해석할 수 있었던 거, 이런 것들도 좋은 결과가 되겠습니다. 알고리즘 절차를 개설해서 더 나은 결과가 나오게 하는 거, 그리고 과학적 문제 디자인을 사용자의 경험, 사회적 문제와 연결했던 거, 그리고 기존의 방식의 한계를 발견하고 새로운 기준을 제안하는 거, 탐구 과정에서 인식의 변화나 새로운 의미를 생각하는 경험들, 이런 것들이 좋은 소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작성하시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약한 소재라고 해서 쓰면 좋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문제를 풀었던 경험이라든지 결과가 좋았던 거, 실험에서, 아니면 결과를 관찰한 걸 쓰는 애들도 있어요. 그런 거 안 되고요. 탐구 과정 없이 독서를 했다라고 하는 걸 쓰는 경우도 있죠. 이런 것들, 그리고 절대 안 되는 거, 교회 수상이나 영재교육원, 인증시험에 관련된 내용들을 또 어떤 것도 쓰시면 안 되게 되겠습니다. 좋은 소재와 약한 소재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에서 핵심 자기소개서의 핵심, 지원 동기나 선발 이유 자체를 본다면 문제 해결 가치나 사회적 기여가 있는가를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수학과학의 영재성은
크리티컬 퀘스천, 어떤 질문을 정확하게 해주는 거고요. 그거와 데이터 분석이 수학이나 과학의 영재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탐구 구조는 문제 발견이나 질문 해결, 알고리즘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경험이나 공동체에 대해서는 가치 창출이죠. 협업의 경험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주요하게 봅니다. 자기 주도성은 질문을 구체하고 탐구 방법을 선택하는 거. 그리고 독서 활용은 정보나 AI의 문제 설계를 확장하는 거. 내가 혼자 그냥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책도 좀 보고 알고리즘도 사용했을 거잖아요. 자, 그런 것들로 융합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합격 핵심 포인트는 질문 수준과 가치를 얼마큼 창출하느냐가 합격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에 어떻게 하면 합격할 수 있는지 하는 내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걸 토대로 잘 쓰시면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